은퇴 후 시골에 세컨하우스를 지어 전원 생활을 시작하고 1년도 안 되어 도시로 떠나는 사람들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전원주택을 지을 때 꼭 고려해야 할 필수 체크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파파TV입니다. 은퇴 후 건강과 소소한 삶을 위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원 생활을 꿈꾸지만 그 과정에는 많은 준비와 고려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전원주택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미리 알아두면 좋은 팁들을 소개할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시골 생활을 꿈꾸는 이유는 자연 속에서의 평온함, 맑은 공기, 그리고 여유로운 일상 때문입니다. 바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삶은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되죠.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와 함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넓은 정원에서 재배한 채소로 건강한 식사를 즐기는 상상만으로도 행복하실 겁니다. 그러나 전원 생활에는 생각보다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특히 세컨하우스를 짓고 유지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골의 생활은 도시와 달리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관리해야 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전원 생활을 시작하고 1년도 안 되어 도시로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세컨하우스를 지을 때 고려해야 할 사항 5가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지 선정입니다. 세컨하우스를 지을 위치를 고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연 환경이 아름다운 곳이더라도 생활에 필요한 기본 시설이 근처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교통 문제입니다. 시골에서는 대중교통이 불편할 수 있으므로 병원, 마트, 역 등의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면 자와 가까운 지인인 김씨 부부는 은퇴 후 시골에서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세컨하우스를 지으려 합니다.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지낼 생각에 산이 가깝고 풍경이 아름다운 한적한 마을을 선택했습니다. 여기 경치 정말 멋지다. 산도 가깝고 공기도 맑고 이곳에 집을 짓자. 맞아. 마을까지 조금 멀긴 하지만 차 타고 다니면 문제 없을 거야. 몇 개월 후 김씨 부부는 세컨하우스를 완성하고 주말마다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마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탓에 병원이나 슈퍼마켓이 너무 멀어 작은 문제도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가벼운 부상을 당했을 때 가까운 병원까지 1시간 넘게 운전해야 했고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마을과 너무 떨어진 집을 팔고 더 가까운 마을 근처에 다시 집을 지어야 했습니다. 자연 경치도 중요하지만 생활 편의성을 고려한 입지 선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난방과 에너지 문제입니다. 시골에서는 도시처럼 중앙 난방 시스템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난방과 에너지 공급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전기 보일러, 태양광 패널, 심지어 장작난로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해 고민해봐야 합니다. 겨울에 전원 생활하면 벽난로로만 갖고 계시는 분들 많죠? 장작을 패서 직접 난방을 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전원생활 꿈을 꾸며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 난방에 어려움을 생기기 시작합니다. 벽난로만 있으면 충분히 따뜻할 줄 알았는데 집 전체를 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작도 생각보다 빨리 타버리고 계속 불을 지피려니 너무 힘들고요. 벽난로만으로는 큰 집을 데우기에 부족했고 장작을 매번 준비하고 불을 지피는 것도 체력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결국 전기 보일러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벽난로와 같은 전통적 난방 방식이 낭만적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이 필요하겠습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나 난방 시스템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전원 생활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법적 절차와 허가 부분입니다. 시골 지역에 세컨하우스를 짓기 위해서는 건축법, 토지이용 규제, 환경보호법 등 다양한 법적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농지나 산지에 건축할 경우 추가적인 허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골에서의 건축은 도시에 비해 더욱 복잡한 법적 절차가 따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법적인 부분을 철저히 준비하고 건축 전에는 반드시 지역의 건축법을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지역 커뮤니티와의 관계입니다. 시골에서는 도시와 달리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 사회에 잘 융화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함께 지역사회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삶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이웃이 많긴 하지만 난 굳이 그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아. 주말에만 잠깐 머무는데 굳이 교류할 필요 있나? 라는 생각은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점차 친해지고 이웃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전원 생활의 진정한 즐거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와의 관계가 전원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생활 준비와 유지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는 식수 및 전기 문제입니다. 시골 지역에서는 도시처럼 상수도나 전기가 쉽게 공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물을 파거나 별도의 정수시설을 설치해야 할 수도 있으며 전기 공급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비상 발전기를 준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식량 자급과 텃밭 관리입니다. 전원 생활의 큰 매력 중 하나는 텃밭을 가꾸며 자급자족하는 생활입니다. 하지만 농작물 재배는 꾸준한 관리를 위한 체력적인 부분과 농기구, 농기계 등의 구입을 위한 지출도 생각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안전 문제입니다. 시골 지역은 도시보다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더 안전할 수 있지만 고립된 환경에서는 도난이나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CCTV나 비상대처 매뉴얼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겨울철 관리입니다. 시골 생활에서 특히 겨울은 중요한 관리 요소입니다.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제설 작업이나 동파 방지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도시와 달리 시골은 집 근처의 제설 작업은 본인들이 해야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눈이 오고 나면 집 밖을 나가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어요. 주변 도로는 눈으로 막혀 고립되었고 제때 제설을 하지 못해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기도 합니다. 차고 출입문까지 열리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 보수입니다. 전원주택은 도시주택보다 유지 관리가 더 어렵고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붕, 배수구, 외벽 등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매년 여름철 장마에 대비해 집의 배수구 미리 청소, 페인트 칠 등의 사전 점검 등 여러가지 일들을 보통은 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원 생활을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볼까요? 전원주택을 짓기 전에 반드시 건축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시공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시골 지역의 토지 특성을 잘 아는 전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시골 생활은 도시와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을 요구합니다. 빠른 인터넷 연결이나 대형 마트가 없는 환경에 적응해야 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도시의 편리함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컨하우스는 단순히 주말에만 사용하는 별장이 아니라 장기적인 은퇴 후 생활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생활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고 유지 관리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0년 후의 건강 상태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세컨하우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미리 계획하는 포트폴리오를 작성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시골에 세컨하우스를 짓고 전원 생활을 하고자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철저한 준비 속에서 입지를 선정하고 세컨하우스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년도 안 되어 다시 도시로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하시어 행복한 전원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